결혼한 지 3년.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곧 생기겠지라며 한 달 한 달 기다렸지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가 간절했던 저였어요. 형제자매 없이 외동딸로 자랐던 저는 항상 다복한 가정을 꿈꿨거든요.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혹시 아이를 못 가지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매달 생리일이 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 편하게 가지면 생긴다더라. 어느 날 덜컥 생기면 또 금방 둘째까지 들어선다더라. 간절한 제 마음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이런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잖아. 아이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난 당신이랑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이마저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해 병원에 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으니 마음 편히 가지라고 했고요. 고민하던 저는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둘 다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 곧 들어서겠지. 마음 편하게 가져보자.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더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딱 거기까지였죠. 제가 시험관 아기라도 해보자고 하면 그렇게까지 제 몸 망가뜨려가면서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저를 말렸어요. 아이 없어도 나는 당신이면 충분해. 라는 말만 계속했죠. 분명 저를 위한 배려였지만 저는 내심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을 알기는 하는 걸까?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 크고 공허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트라우마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엄마, 나도 동생 낳아주면 안 돼? 엄마는 우리 딸 지영이만 바라보고 싶어. 나중에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아기 가지기가 힘든 분들이셨고 저도 겨우 가진 딸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부모님한텐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손주 안겨드리고 싶고 둘째, 셋째도 낳고 싶었는데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자 저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자꾸 눈물이 났고 다른 사람들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해왔고 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백화점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가족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계속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죠. 자꾸 제 탓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 영향이 컸어요. 시댁 어른들도 저 못지않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둘 다 아무 문제 없다는데 참 이상하구나. 밥은 잘 먹고 있니? 시어머니도 기다리다 표현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도 아기가 나오면
아이고, 저것 좀 봐라. 저 어린 게 예쁘기도 해라. 저는 시댁에 가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아무래도 여자 쪽에 문제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 너라도 병원에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네, 그럴게요. 아기만 가질 수 있다면야 병원 다니는 것 좀 문제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는 대답뿐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준이는 뭐라고 하니? 민준 씨는 저희끼리도 괜찮다고요. 괜찮긴 뭐가 괜찮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대가 끊겨도 괜찮다는 얘기야? 너 병원은 다녀왔니? 네, 저는 계속 다니고 있어요. 내가 아는 한의원 알아놨으니 거기 한번 같이 다녀오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의원에 데려갔습니다. 친한 지인분이 하시는 곳이고 몇 번 약을 지어 먹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진맥도 정상이고 자궁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이상하네요. 이런 체질이신 분이라면 아기 갖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시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긴 했어요. 차라리 원인이라도 알면 해결책을 찾아볼 텐데 그도 아니니 더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약을 지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까지도 같이 애를 기다리신다는 걸 알자 또 다른 부담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 전화기가 울렸어요. 어머니셨죠? 예, 어머니. 그래.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시어머니는 슬슬 애기 얘기로 화제를 전환하셨습니다. 너 노력은 하고 있니? 그럼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그렇게 너희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문제니?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걔 결혼 전에 몸단속 잘 하고 다녔는지 좀 알아봐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의심스러워. 걔 얼굴 반반한 게 너 만나기 전에 어땠을지 의심스러워서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옆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신 거겠죠. 남편은 당황해 얼굴이 빨개졌어요. 볼륨 버튼을 손가락으로 급히 눌러 내리더군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저는 다 듣고 말았습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죠. 안 그래도 가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추잡한 누명까지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막말로 문제가 저한테만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급히 전화를 끊고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여보, 내가 사과할게. 어머니가 요즘 감정이 격해져서 왜 저러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당신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어머니 말 신경 쓰지 말자. 남편이 대신 사죄하며 얘기했지만 심장이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한약도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고아원에 봉사활동 같이 가지 않을래? 나도 우연한 기회에 몇 번 가봤는데 아이들 보면 마음도 편해질 거야. 자기가 고아원에? 잡지 읽다가 도움 주는 사람들 내용을 읽고 있었는데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 저로서는 아이들을 보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좀 생각해 볼게.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얘기를 한 번씩 꺼내며 저를 이끌었죠. 좋아, 한번 가볼게.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못해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뭐라도 보람된 일을 하며 제 마음을 다잡고 싶었거든요. 저는 배식과 식사 후 뒷정리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밥도 잘 먹고 규율도 잘 지켰어요. 뒷정리를 하고 저와 남편은 각각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남편은 게이트볼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야외놀이를 해주었고요. 저는 스케치북과 물감을 준비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힘들었지만 마음이 꽉 채워지는 듯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어땠어? 좋은 시간이었어. 아이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 우리 같이 정기적으로 오면 어때? 남편이 제안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저희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어요. 말이 봉사활동이지 저에게는 힐링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저의 불안했던 마음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죠. 다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갈수록 서먹해졌습니다. 네 애를 가져야지. 왜 남의 애를 돌보고 다니는 거니?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마치 그래도 된다는 듯이 말도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너 이대로 우리 아들이랑 붙어 살 거니? 멀쩡한 애를 왜 저렇게 자식 없는 사람으로 만드냐고. 어머니는 불임을 제 탓으로 확실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 저에게 거침없이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너 내일도 고아원에 갈 거니? 네, 가려고요. 으이구, 하는 짓 하고는. 내일 거기 가기 전에 집에 잠깐 들러라. 네. 같이 오지 말고 너만 와. 네. 저는 혼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앉아라. 너 계속 그렇게 살 생각이니? 민수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나는 애 없이 너네 그렇게 사는 꼴 못 본다. 너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 보렴.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네가 눈치가 있는 애라면 헤어져 주는 게 맞지 않니? 헤어지라고요? 그럼 이대로 대를 끊게 하려고? 좋아요. 어머님 생각이 확고하시면 제가 헤어져 드릴게요. 민수 씨도 어머님이 설득해 주세요. 저는 잡지 않을 거예요. 너 끝까지 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면 네가 마무리 지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떠넘겨? 저도 미련 없어요. 다만 그게 왜 제 잘못이라고 확신하세요? 이게 민수 씨 잘못이라고 하면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민수 씨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얘가? 너 막 나가겠다는 거지? 어머니께서는 진작에 저한테 막 나가고 계셨어요. 어른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불임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할 권리 없으세요. 어머니는 분하다는 듯 몸을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들으니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수 씨 어머님이 설득하세요. 저는 받아들여줄 용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살 이유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저도 계속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안고 다시 남편과 고아원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는 다른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무슨 죄인가 싶었어요. 나도 안 되었지만 이 사람도 안 되었다 싶으니 안쓰러웠습니다.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니 마음이 아파왔어요. 이렇게 착한 남편인데 나만 바라보고 잘해주는 사람.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설에 몇 번 방문한 이후로 저희는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은 저희에게 더욱 친근함을 표시했는데요. 유독 한 아이와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이 그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보여줬던 그 다정한 표정과는 또 다른 그런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저 사람은 얼마나 다정한 아빠였을까. 우리 아이에게 항상 저런 표정으로 웃고 말하고 놀아줬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못해주는 걸 저 아이를 통해 남편의 행복감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그 아이가 예뻤습니다. 저희의 정을 느꼈던 건지 아이도 저희에게 조금씩 마음을 내주었어요. 저희는 매주 방문했고 매주 그 아이를 보고 교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푹 안기기도 하고 얼굴도 부비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이제는 시설에 가는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곳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는 항상 기쁨에 충만해 돌아오곤 했습니다. 유독 남편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지아에게도 고마웠어요. 지아, 정말 영특하지? 그리고 지아가 유독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나는 당신이 지아를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나도 지아랑 가까워진 것 같고. 아니야. 지아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 나한테 당신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 지아가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사실 의외였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 둘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아 입양하는 거 어떨까? 입양?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 지아 예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그렇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지아 보니까 꼭 낳아야만 자식으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도 한번 생각해봐줬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아에 대한 남편의 정이 그 정도일 거라고는 짐작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그리고 이미 6살이 된 아이를 내가 내 딸로 키울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했지만 이내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날씨가 좋은 여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잠깐 다 같이 놀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지아가 마주보고 웃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지아의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명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특히 웃을 때 드러나는 그 잇몸의 느낌이 둘이 판박이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은 스스럼 없이 지아를 안고 놀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3년, 그리고 지아는 6살. 머릿속이 꼬여갔습니다. 다음 방문일, 저는 지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모아 병원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죠. 하지만 지아는 남편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가자고 했을 때부터 지아와 친해지는 과정 모두가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나 물어볼 거 있어. 응? 뭔데? 지아 말이야. 혹시 당신이랑 관계 있는 아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했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던 중에 연락이 왔어. 지아 엄마가. 수진이가 말이야. 수진, 남편이 저와 만나기 전에 만나던 여자였습니다. 수진이가 암에 걸렸다고 했어.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때 처음 알았어. 지아가 내 딸이라는 걸.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결혼 전에 왜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면 당신이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는 몇 년 안에 죽을 것 같고, 그럼 지아를 내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아를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도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아를 만나서 입양하는 거였어. 그래서 고아원에 봉사하러 가자고 한 거야?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지아 엄마는 언제 죽었어? 작년 겨울에. 작년 겨울?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가 고아원에 다니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즈음이었어요. 그럼 지아가 고아원에 온 게 수진이가 죽고 나서야. 수진이가 죽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런데 할머니도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왜 우리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이 질문에 남편은 더욱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알잖아. 지아를 입양하려면 당신이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만약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지아를 입양하지 않으려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남편은 피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3년 동안.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동안, 병원을 전전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동안에도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지켜 바라봤습니다. 눈빛 하나하나 이미 저를 부도덕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아 아시죠? 남편이 예뻐하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요. 그래, 들은 적 있어. 그 아이가 뭐? 민준 씨한테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뭔 소리야? 그 아이, 민준 씨, 딸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너 이제 미치기까지 한 거니? DNA 검사까지 했어요. 민준 씨도 인정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네, 어머니, 민준 씨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죠. 지아를 입양하기 위해서였대요.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지아를 입양하게 만들려고 몇 년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어머님에게 받은 수모, 고통, 빤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제가 그동안 흘린 눈물, 가슴앓이까지도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문란한 여자라고 하실 때도, 저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실 때도 민준 씨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지켜주지 않았죠. 아이고,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저도 알아요. 어머니 모르셨죠. 몰랐다고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아들의 민낯을 알게 되니 어떠세요? 아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지용아, 다시 생각해봐. 지아, 어떡해. 지아는 당신이 키워야지. 자기야, 제발. 나 너 없으면 안 돼.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계속 울며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동안 당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진실을 말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나는 3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시어머니 또한 울고 불며 저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관계 회복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났어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그 사람들과 계속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결국 지아를 입양했어요. 시어머니도 손녀를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이제는 진짜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진짜 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지아는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했던 일들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에요.